자,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4분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0월달도 시작이 되었고요. 자, 오늘은 먼저 아무튼 주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셀트리온이 하락을 해서 아무튼 제가 죄송하다 말씀 드립니다. 주가는 또 하락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뭐 시장도 조금 또 불안하고 하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이 좀 불안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나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또 주가가 하락하니까 좀 마음이 그죠 불안하기도 할 것이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어제도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물론 뭐 여기 이제 1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10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이제 뭐 제가 아는 지인들은 끼케야 이제 뭐 겨우 한 1년 반 정도 1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도 뭐 일부는 또 미리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도 났고 그러나 또 늦게 매수한 분들은 지금 뭐 주당 한 10만 원도 손실을 보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과정은 과거에도 또 저는 많이 봐왔고 또 겪어왔어요. 근데 결국은 참고 견디니까 그죠?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만회를 하고 오늘 25만 원 샀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또 뭐 잔소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전문가로서 그죠. 저도 사실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주가 그래프 가지고 저점 이탈하면 손절매 치세요. 또 올라가면 매수하세요. 그죠. 현금을 확보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시장에서 모든 종목을 FM대로 말 그대로 그죠. 시장에서 논리대로 한다면 주가 오르면 사고 내리면 손절매 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모든 종목들이 단기 매매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29만 원에 매도를 했다면 또 어디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차트를 우리가 볼게요. 29만 원대 매도를 했으면 그죠? 잘 매도했겠죠. 그럼 29만원에서 흘러내렸어. 뭐 요 양봉인 날 이날도 매수할 수도 있었고 또 이날 매수를 또 할 수 있었겠죠. 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요. 그죠? 아니면 이때 매수를 못했으면 또 레키노나 뭡니까 그죠? 시각적 성인이라든지 또 뭐 이쪽에 진단 키트 미국 국방부 공급이라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는 오늘은 그러면 또 매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VIP 분들하고 이렇게 쭉 통화를 몇 번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 또 주가가 상승을 하면 뭐 고점이 여기다 저기다 그건 지나놓고 가는 것이고요. 그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조차도 내가 이 주식이 하락하는 걸 알고 있고 시장이 하락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중 장기 종목은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고점 대비 주가가 50% 빠졌어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저도 뭐 앞에 오전에 이제 시황 방송도 하고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주들은 가지를 쳐라.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요. 단기는 뭐 사고 팔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투자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죠? 저도 이런 투자를 해본 지가 뭐, 제가 주식 인생 30년에, 그죠? 이거 한 지는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한 지는요. 그래서 여러분, 셀트리온이 어제도 이제 뭐, 매출 계약에 우리가 실망을 안겨줬고, 또 최근에 이런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죠? 실망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실망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여러분들 램시마를 그죠? 허가를 받고 안 팔려가지고 난리였을 거예요. 미국에 또 진출을 했어도, 그죠? 시장 점유율, 램시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 점유율이 안 올라가서 난리였을 거예요. 지금도 레키노나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계약은 안 되고, 어디 뭐 저기 그냥 이머징 뭡니까? 국가들 쪽에만 일부 좀 됐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국내에는 또 레키노나가 그렇게 홍보를 하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레키노나를 뭡니까? 공고를 받으려면 어려운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도 불구하고도 지금 이제, 그 쉽게 처방을 하는, 렘데시비르보다도 처방 환자 수가 이제 많아졌잖아. 초월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정확하게, 자,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매도하십시오. 정확하게 맞추려면 저 이 방송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이거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일반 이런 뭐 유튜브들처럼 종목 추천이나 하고, 매도 매수 이거는 제가 하지 말라고 셀트 방송 제가 유튜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잘못했어요. 주가 빠져서 잘못한 겁니다. 그거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식 팔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이 셀트리온의 유튜브 방송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까지? 셀트가 성장의 정점을 보일 때까지. 정점을 보이면 그때는 이제 중장기로서의 투자는 매도를 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오늘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저도 주가 빠지면 뭐 이게 뭐 제가 댓글 보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요. 댓글 보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요. 저는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들 이보다 더 험한, 더 힘든 그런 과정도 잘 견뎌내 왔어요. 그때는요, 제가 뭐 유튜브 그런 것도 없었고요.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제가요, 심장이, 그죠? 공포가, 우리 공황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까지 겪은 사람입니다. 셀터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를 뭐 믿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주가가 우리가 항상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또 이제 이 셀트의 내공을 가지지 않은, 또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주가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가 내리면, 그죠? 오르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뭐 지금 제 유튜브를 청취하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좀 가지고, 그죠? 주가가 설령 여기서 뭐 23만원까지 빠진들, 그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자, 아무튼 잔소리일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전문가로서, 그죠? 주식 이걸 매일 사라, 팔라,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는 한국경제TV에서도 좋은 주식을, 좋은 기업을 오래 투자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그죠? 기관과 외국인의 세력들에 휘둘리지 않는, 또 기관과 외국인의 세력들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결국은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을 내가 많이 사가지고, 그죠? 꾸준히 가져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언제든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만큼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BBIC에서 카카오든 또 이런 전기차 2차전지, 최근에 이제 또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제가 이제, 그죠? 가격이 좀 싸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셀트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주식 못지않은 성장도, 단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업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삼성전자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했어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 아직까지는 이런 바이오 시밀러라는 산업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는, 또 우리 산업에서는 없었던 산업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2차 전지가 봉봉 뜨듯이 2차 전지가 그래도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바이오 시밀러, 이 바이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뭐 삼성도 그걸 한다고는 하지만, 또 SK는 뭐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야 이제 뭐 CMO 쪽으로 잘 하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참 뭐 제가 이런 시장에서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죠?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태풍이 막 불어요. 태풍이. 그죠? 태풍이 막 불면 몸집을 크게 하고 있으면 더 날아가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비유를 많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이제는 우리 동생들이, 그죠? 사과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사과나무 크는 걸 많이 봐왔고,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럼 이제 사과나무가 가장 이제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여름에 이제 태풍이 왔을 때예요. 그죠? 여름, 가을에. 사과는 이제 다 컸는데, 태풍이 오면 사과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또 사과 떨어지는 것까지야 뭐 괜찮아요. 또 내년에 농사 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사과나무가, 그죠? 나무가 부러져요. 그죠?
그러면 나무를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지를 좀 자른다든지 또 나무를 잘 묶어 놓는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 나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태풍이 막 불어요. 그럼 내가 욕심을 내고 사과를 막 안 따고 또 가지를 좀 이렇게 묶어 놓지 않으면 사과나무가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과나무가 부러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사과나무를 다시 사과를 열게 하려면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일부 내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사과를 좀 따고 가지를 좀 몇 개 잘라버려서 묶어 놓으면 사과나무 몸통은 살아요. 몸통은 살면, 그죠? 그 다음에 봄에 가면 다시 뭡니까? 거기에서 사과가 꽃눈이 나오고 사과가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가가 급락하고 하락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미국 금융위기가 됐든 이럴 때 내가 모든 주식을 현금화한다? 현금화하면 여러분들 그 주식을 어디서 내가 살까? 담을까? 그죠? 근데 주가는 하락하면서 계속 낙폭 가드에 대한 반등은 또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바닥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이렇게 급락하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만 내가 단기로 투자했던 가지만 매도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나 내가 중장기로 투자한 몸통은 그죠? 매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워렌 버핏도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가 성장주의 대가인 그죠? 앙드레 코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시장 빠지는 걸 몰라서 그걸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주식은 그죠? 가지를 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승부를 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중장기 셀트리온은 지켜야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저점을 위협하고 있지만 아무튼 셀트의 단기 그동안의 지지대였던 26만 원을 깨니까 그죠? 깨니까 어쨌든 오늘 크게 주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일부 이제 신용만은 좀 틀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일부 단기 투자자들은 그죠? 단기 투자자라 하면 아무튼 이게 이제 여기 8만 원, 9만 원대 간다고 막 덤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약처 허가도 났겠다. 7천억이라는 거 수출도 했겠다. 그런 사람들이 또 26만 원 저점을 깨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또 사고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돈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화요일 날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어쨌든 셀트는 저번 저점 수준을 본다면은 이제 24만 5천 원이죠. 그죠? 어쨌든 왜 앞에 저점도 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본다는 것은 어쨌든 이 차트를 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돼요. 기관들도 보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깨면은 로스같이 연기금이 됐던 일정 부분의 걔들도 기준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오늘도 제가 20만 원도 갑니다. 그런 말도 하는 분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수록 저는 몰라요. 갈지 안 갈지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차트를 본다는 거는 뭡니까? 저번에도 이제 이 4만 원대, 4만 4, 5천 원에 대한, 그죠? 기술적 반등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쪽에 지금 이저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2020년 9월 중순이었으니까, 그 저점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저점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거의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요 2020년 9월달, 그죠? 10월달, 요 저점까지 이제 온 거잖아. 그죠? 그 저점이 결국은 이제 21년도 저점이었고, 그죠? 4월달.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럼 이걸만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 또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언제예요? 그죠? 한 23만 원까지는 또 봐야 되겠죠. 그 23만 원이 작년 10월달 저점이었으니까. 그리고 2020년 또 어딥니까? 4월달 고점이었으니까. 3월달 이때 이제 셀트리온 레퀴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래서 급등했던. 그래서 그 위치. 그럼 여기서 최하의 경우 코스피 지수도 최하의 경우 제가 뭐라고 했어요? 3050포인트대를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쨌든 3000포인트 깨면서 어디까지? 최하의 경우는 최하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2930, 40까지는 빠져야 돼요. 그죠?
뭐 지금 상황을 봐서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봐야 뭐 그죠 다음 주. 그래서 그럼 셀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우선은 고점과 저점이라는 부분 자체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저항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내려올 때는 그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차트라는 걸 보기 때문에 그죠 지지대와 저항대를 보면서 또 단기로 매도 매수를 하는 이런 뭡니까 투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이제 아직까지 요걸 완벽하게 저번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으니까 다음 주를 또 우리는 기대를 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깼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그죠? 뭐 23만 원까지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좀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제 월봉이나 주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주봉선도 보면 이게 결국은 23만 원이에요. 그죠? 23만 원. 이 23만 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 달, 그죠? 저점의 주봉이고 또 저번 작년 3월 달 고점의 주봉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뭐 크게 좀 이탈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월봉도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도 지금 보면 이제 어쨌든 이 앞에 똑같은 거죠, 일봉이나, 그죠? 그러니까 월봉도 지금 이제 이 23만 원대는 나름 좀 튼튼한 월봉의 매듭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지수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2,900대까지 빠지겠습니까? 그죠? 중간에 또 반등도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셀트는 아무튼 이제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적인 부분보다도 또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도 그죠? 그래도 셀트는 레키노나로 빠져서 레키노나로 또 결국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오늘도 아바스틴 미국 FDA 승인 신청을 했지만 다른 기업 같으면 다른 종목 같으면 그죠? 뭐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는 오히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아니다. 지금 셀트는 니들이 성공을 하려면 어쨌든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부터 그죠? 1공장을 레키노나로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갈수록 뭐 계속 풀로 뭐 생산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좀 생산을 해놨으면 또 나가야지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1공장이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그죠? 맞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생산해 놓은 레키노나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어쨌든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을 발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그죠? 시장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출이 되려면 지금 결국은 뭐예요? 유럽의 승인이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건 왜? 지금 우리가 백신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승인 나온 것만 유럽에서 나온 것만 좀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가 램시마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에 똑같은 뭡니까? 램시마를 미국에 승인받고 들어가도 안 팔리는 것처럼 그만큼 이 선진국이라는 그죠? 이 제약사들의 브랜드가 그죠? 그만큼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왜 중국이 지금 못 뛰어들고 있고 러시아까지도 지금 그죠? 백신도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램시마가 인정을 못 받았지만 유럽에서 승인하면서 인정을 받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저는 답답해요. 저도 물론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뭐 4월달 5월달부터 그죠? 자 이제 레키노나가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해왔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죠? 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쉽게 또 그죠? FM대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FM대로 됐다면 셀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이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나 이제 10월 달은 어쨌든지 간에 10월 달은 유럽에서 세계 제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승인이 됨으로써 그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경영진한테 그죠? 회사에 그는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주주로서 그죠? 바라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우리의 주주들의 생각이 아니고 그죠? 회사가 반대로 간다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주주로서의 어떤 질타를 할 것이고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죠? 실패한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실패 그래 버리면
그죠? 이제는 주주로서 경영진의, 그죠? 이런 부분들을 뭐 어쨌든 책망을 해야 될 것이고 질책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대표자를 뭐 교체시켜 버린다든지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결론을 난 것은 없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수급을 제가 이제 안에 뭐 내용은 또, 그죠? 오늘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수급은 지금 외국인들이 3천억을 이제 팔았어요. 그죠? 팔았습니다. 나름 뭐 좀 크게 매도를 했죠. 근데 오늘도 이제 사실은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을 상승을 발목을 잡았던 것도 기관들이고요. 또 시장이 하락할 때 더 하락을 부추긴 것도 사실은 기관들이에요. 그죠? 기관들. 그 중에서도 이제 연기금보다는 뭐 아무튼 시장이 이제 패시브 쪽으로 움직이는 금융 투자 쪽이 좀 많이 하고, 오늘 액티브도 좀 많이 매도가 했어요. 액티브 쪽도. 그죠? 보험도 그렇고 또 투신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전 저점을 깨면 일부 로스컷 물량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도 오늘 전 저점을 깼으니까 일부 로스컷 물량도 나왔을 것이고, 그죠? 이제 그 로스크 물량을 나오기 위해서 오늘 공매도도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 제가 본 공매도는 오늘은 약간 외국계 쪽의 공매도도 일부는 있겠으나 국내 기관들의 공매도가 좀 오늘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 먹고 좀 했던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미국 시장도 급락을 했고 또 지수도 저점을 깼고 셀트도 26만 원 깨트렸으니까, 그죠? 항상 깨트리면 거기서 또 힘줘 버리면 또 단기, 그죠? 또 손절 물량도 나올 것이니까 그걸 노렸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연기금도 좀 팔았고, 저 셀트에 이제 수급을 좀 갖다 들이대면, 자, 요 그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일부에 오전에 하는 BBIC 방송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주말에 이제 약속한 것처럼 매출에 대한 이 부분도, 그죠? 과연 이번 뭐 3분기 매출 계약 공시가 그렇게 나쁜가? 그런 부분, 그죠?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수급도 마찬가지로 좀 토탈적으로 좀 이번 9월 말 또 좀 수급도 좀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오늘 자, 세트 이제 거래가 100만 주, 거래는 저는 많은 거는 당연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26만 원 깼지만 최근에 뭐 이번 주 거래가 40만 주, 50만 주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는 이제 거래가 120만 원 됐을 때는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밀림에서 150만 주가 된 것이고,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시학교 승인과 더불어서 또 7천억 이상의, 그죠? 국방부 이제 또 진단 키트 뭐 어쨌든 계약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어쨌든 이제 100만 주가, 오늘 100만 주는 약간 이제 기관성이든 개인들이든 단기 부분에서의 로스컷 물량들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있고, 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3만 2천 주 매도예요. 그죠? 3만 2천 주 매도. 오늘 프로그램도 뭐 한 5만이 나왔지만, 근데 기관들이 17만 주죠. 그럼 오늘 기관들의 물량은 어제도 오늘도 최근에 지금 4일 연속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결국 이제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금융투자 쪽의 매도로 주가를 눌렀지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쪽은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관련 부분도 물량이 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연기금, 그죠? 연기금 오늘은 조금 약간 로스컷 물량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얘들의 어떤 기금 애들의 그게 기준이 있을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의 연기금 물량은 약간 액티브 쪽 애들의 손절매성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투신들도 마찬가지로 29,000주죠, 그죠? 그러니까 25만 원을 26만 원을 깨니까, 그죠? 좀 이제 최근에 투신들도 매수가 많았었으니까, 보험도 마찬가지.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는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이제 또 특이한 부분 자체는, 어제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가 기타 쪽에 이제 수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기타가 3만 7천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일 연속 매수이긴 한데, 어제도 2만 4천 주 매수를 했고, 그죠? 또, 그제도 18,000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수요일 제가 이번 주 이제 주말에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물론 로스컷 물량도 일부 나왔지만은 반면에 이제 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매수하는, 그죠? 기타 법인 쪽, 이게 뭐 회사 물량인지 아니면 다른 또 이런 기타는 이제 일부 회사들의 이제 수급을 기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고 빠지는 부분에서도 그죠? 또 매수를 하는 이런 주체들도 있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오늘 공매도를 제가 이제 92,000주, 어제 62,000주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CS를 통한 부분에 일부 모간도 포함됐지만, 오늘은 이제 아침에 보면 오히려 아침에는 모간스탠이라든지 UBS라든지 CS는 아침 동시효과에 오히려 매수를 좀 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가, 공매도가 오늘 뭐 92,000주가 지금 매도가 나온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기관성 물량들, 국내 기관들이 좀 공매도를 했지 않나. 그러면 결국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의 공매도의 이제 포들은 어쨌든 뭐 국내 기관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럼 사실은 이제 이런 장에서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모간 스탠리가 공매도 나온 부분에서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했으니까, 모간 스탠리,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기관 쪽에서 그죠, 물량을 내보내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게 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에 로스컷을 하거나 그러면은 시장이 좀 주가가 또 앞으로 뭐 좀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결국은 공매도로서 주가를 오늘 누른 거였고, 오늘 이제 전반적인 종목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종목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셀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성향의 물량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주가가 또 오르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 쇼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어쨌든 제 유튜브를 청취를 하셔서 그죠?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특히 이제 제 유튜브를 쭉 보니까 저도 구독이라든지 또 이런 유튜브의 횟수가 컸던 게 이제 결국은 작년 연말하고 이제 올 연초 뭐 1월, 2월 요때였으니까, 그때는 셀트가 또 상당히 잘 나갔을 때였고 주가가 비쌀 때였기 때문에 그때 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뭐 그 이전에야 수익이 났지만 그 말은 제가 뭐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튼 끌고 왔고 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뭐 한두 달 못 참겠습니까? 지금 셀트가 상반기에야 1월달, 2월달에야 시장 좋은데 빠지니까, 그죠? 좀 그랬지만 지금은 시장이 이제 좀 빠지면서 하니까 더 불안할 수도 있고 해요. 그죠? 그래서 10월달이든 11월달이든 앞으로 셀트가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두 가지가 어쨌든 레키노나의 유럽 성인과 수출 계약건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셀트가 이제 정당하게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뭐 3사 합병 관련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한두 달 안에는 어느 정도 결말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주가가 좀 더 빠지고 흔들리고 하더라도 잘 참으시고, 앞에도 제가 몸통은 팔지 마라, 중장기로 투자한 셀트는 팔지 마시라, 단기는 여러분들 알아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부터도. 저는 뭐 셀트는 단기 매수로 말씀드린 적도 없고, 단기 투자는 하지 말라고 했고, 그죠? 저축에 대한 부분, 그죠? 중장기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중장기로 투자한 물량은 꼭 지키면서 이번 위기를 잘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에 요번 또 월요일 날 쉬니까 다행히, 그죠? 또 뭐 미국 시장도 조금 또 반등을 한번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건 주말에 좀 우리가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중장기로 투자하신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잘 극복을 또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또 기업이기도 하고, 그죠? 주가 빠지면 온갖 또 이렇게, 왜 근데 삼성전자 빠지는 주주들은 왜 그렇게, 그죠? 막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빠지고 다 빠지잖아요. 하이닉스는 그러면 뭐, 그죠? 그래서 항상 빠지면 그런 또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중장기 투자하신 투자자라면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그래도 셀트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